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도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버스 회사의 경영난에 교통약자들의 불만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원도형 준공영제 또는 완전공영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한 정선군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시내버스 교통복지 실현에 나선 정선군 사례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촉위원이시죠. 이기원 한림대 교수님, 그리고 김영환 정선군 안전과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과장님,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이 6월 1일부터 버스 완전공영제 시범 운행, 그다음에 7월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는데, 자,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이름이 와와버스예요? 예.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저 정선군의 그 여행 캐릭터가 이제 와와군과 친구들이라고 이제 만들어져 있죠. 네, 와와군과 친구들. 네. 그래서 이왕이면 기존에 만들어진 이제 정선군 여행 캐릭터를 네. 그냥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와와버스로 이름을 지었고요. 예. 사실 와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와, 뭐 정선으로 여행 와, 뭐 예. 이런 또 의미가 또 함께 포함이 돼 있어서 예. 자찬이지만 전체적으로 잘 지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7월부터 지금 이제 완전 공영제가 시행되는데 우리 버스 완전 공영제,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우리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먼저 이제 요금 부분으로 보면은 네. 65세 이상 어르신과 이제 초중고 학생들, 또 네.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또 이용을 할 수 예. 있고요. 또 그에 이제 이 정선군 일반 주민들과 관광객은 이제 1,000원이면은 무료로 이제 탑승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무료 이용 대상자는 이제 교통 무료 카드를 이제 발급받으면 이용할 수 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버스 이용 주 고객분들이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제 불편사항 부분이 환승 부분은 조금 줄여달라.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줄여줬고, 또 그게 이제 탑승객들이 이제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또 많았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한 95% 정도 해결해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등하교 이제 학생들과 출퇴근 학생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첫차 부분은 좀 앞당겨주고, 예. 그리고 낙차 시간은 좀 늘려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네.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을 많이 좀 해소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43%는 공짜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고요. 네네. 나머지 분들은 1,0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지금 요금이 이제 기존의 민영제로 운영이 될 때보다 시내버스 요금은 이제 대폭 낮아진 건데, 네네네.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정성군이 직접 시내버스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버스 회사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년 동안 이제 버스 운행을 하다 보니까 네.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저 버스 공영제 부분을 네. 여러 가지 이해를 또 많이 구했고요. 예. 버스 회사에. 네네. 예. 그래서 저희들 한 40여 차례 이제 협의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 성과를 좀 많이 좀 이뤄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여쭤보고. 자, 교수님, 예. 정성군은 이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이게 결국은 교통 약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예. 혹시 우리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도 지금 시내버스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이렇게 완전 공영제한 사례가 또 있었나요, 국내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이 버스 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를 운영해서 이제 잘 정착된 사례로 전라남도 신안군을 들 수가 신안군이요. 있습니다. 예. 예. 그 신안군은 또 이제 특징이 이제 1,004개의 섬이 많잖아요. 구성된 예. 그런 지역이 예. 있어서 이제 또 보면 꾸준히 연육교, 연도교 해서 네. 섬은 섬끼리, 예. 섬하고 이제 육지하고 육지하고 이렇게 연결해가는 연결하고. 일들을 쭉 해오면서 점점 이제 동일 생활권으로 이제 돼갑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보조금은 날수록 늘어나지만
버스 회사 경영은 또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렇죠. 그런 황당한 상황에서 이게 민간 회사 특징상 이제 그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예. 불규칙한 배차, 그다음에 잦은 결행, 예. 수익성 낮은 노선이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일까지 아. 번번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 네. 그런 취지로 2006년에 네. 벌써 우리보다 한 14년 전에 교통 개선 추진 전담반을 구성합니다. 그러고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예. 약 8억 6,300만 원을 들여서 14개 섬에 14개 업체에 국내 버스 22대를 몽땅 다 사드립니다. 그 돈에 이제 영업 보상, 실직 보상, 차량 보상이 다 포함됐는데요. 네. 2007년 5월에 임자면에서 처음 시작해서 2013년에 앞에도 공영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신안군 버스 공영제가 이제 전면 이제 시행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운영 주체가 바로 신안군의 교통지원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운영 노선이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14개 뭐 22개 이렇게 노선했지만 이제 117개로 늘어났고요. 아, 노선이요. 작년에 이제 저희 천사 대교라고 이제 네. 큰 대교가 이제 그 개통이 되면서 네. 훨씬 늘어났어요. 이게 그 수요가. 그리고 버스 대수는 아까 22대 했다고 그러지만 이제 그 65대로 늘어났고요. 아, 그래요. 운행 시간은 또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 그리고 운영 예산은 연 34억 원인데 이거는 버스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아, 시행 전에는 한 20만 명 정도, 20만 채 안 되는 정도로 이용하던 게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67만 명. 아. 이렇게 한 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해야 돼요. 이게 3배 정도 늘어났고, 근데 무료 이용 인원이 아까 우리 정선처럼 무려 이제 53만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1억밖에 안 됩니다. 네. 1억밖에. 그래서 이 전면 무료 요금제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또 이제 선거법하고 문제가 되니까. 예. 근데 가장 중요한 통계는 제가 보니까 일일 대당 운송 원가가 17만 9,300원 정도 나오는데 예. 이게 전남 도내 예. 다른 민간 버스 업체의 54%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그렇죠. 할 수 있다. 공영제로 되면서도 이용객이 늘어나고 하니까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을 걱정했었는데 예.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한 100여 군데 지자체가 네. 이제 신안군을 이제 벤치마킹하겠다고도 왔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 버스 공영제가 잘 되니까 신안군에서 이제 또 거기 섬이다 보니까 이제 여객선도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배요. 여객선을 또 하나 사서 이제 그 항로를 그걸 또 이제 공영 또 공영제로 여객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안군이나 이제 정선군이 좀 이제 다만 그 이제 인구가 좀 적은 예. 그런 소규모 지자체라는 점에서 이제 좀 보다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도 그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예. 우려들을 좀 하는데 네. 11월 달부터는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예.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래도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왜 이렇게 대중교통 시스템이 중요한가? 네. 우리가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받는 대중교통의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거기 뭐 엄청나거든요.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잘 돼 있잖아요. 자가용을 안 사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혜택을 사실은 비수도권 주민들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래야 지역이 강한 나라, 예.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정선 사례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예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정선군이 완전 공영제 하기 전에 네. 민영제하고 비수익 노선은 이제 손실보전금을 지급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정선군에서 예산을 해마다 어느 정도 투입을 하셨죠? 저희들이 그 공영제 이전에는 네. 저희들이 한 해 버스 회사에서 한 25억 정도 재정 지원을 예. 드렸고요.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는 68시간이었던 네. 부분을 52시간제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인력이 한 1.5배 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예. 이제 한 37명에서 한 57명으로 해서 한 22명이 또 증가가 됐고 아, 네. 버스도 이제 22대에서 25대로 해서 한 3대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52시간제로 변경이 되면서 예. 이제 인력에 대한 이제 추가 부담만 이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 네. 부분들이 저희들이 한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 비용이 좀 더 소요될 것이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네. 이 부분은 뭐 저희들만 부분 아니라 전국적으로 52시간제로 가는 부분에서는 뭐 공통 상황이고요. 예. 얼만큼 주민들이 교통복지가 큰 거냐가 뭐 그것이 가장 관건이 아닌가 저희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40여 차례 버스 회사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군민들의 또 설득도 필요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려해 보면 그 과정들 한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렸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시간적으로는 한 거의 뭐 2년 정도, 2년 정도. 소요가 됐다. 네. 처음에 이제 TF 팀을 또 구성을 했고, 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이제 2020년 1월에 강원 여객을 먼저 인수를 해서 예. 부분 공영제를 먼저 시행을 하고, 예. 그리고 2021년도에 영암 하성 여객을 인수를 해서 완전 공영제를 시행을 하려고 이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하다 보니까 부분 공영제로 시작할 경우에 노선과 또 인력 관리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시내버스 운송 회사들과 이제 협의 과정에서 단계별 시행이 아니라 전면 시행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 사실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선을 새로 지정하거나 조례를 또 개정하고 또 면허도 새로 또 취득을 하고 예. 또 인력을 채용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또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금년 6월에 이제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더 보완을 해서 한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기간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네. 7월 22일부터 이제 전면 개정을 해서 국민들께 좀 양해도 좀 구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는 잘 안착되고 있어서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수님, 뭐 예. 정선군 사례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사례로 좀 보이는데 작은 군 단위에서 완전 공영제 실행.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춘천시의 시내버스 문제잖아요. 예. 지금 협동조합 체제로 출범을 했고 춘천 시민버스가 운영이 되다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고초를 좀 겪고 있는데, 자 완전 공영제 지금 도시 지역과 우리 강원도 내의 그 작은 군 단위 지역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걸까요? 전 물론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또 이제 춘천시의 그 재정 규모가 이제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과장님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론화 과정, 네. 회버스 회사와의 협의,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예.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네. 인식들이 퍼져가면 예.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제가 이제 수도권의 그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이제 굳이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언제 그렇죠. 어디나 다닐 수 있는 수준인데 우리는 자동차가 없이는 다니기 어려운 구조가 오히려 되어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 시의 예산을 그리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결코 공공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공공성을 북돋아 줌으로써 네. 그 신안군 사례에서처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이것이 직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고 네. 그냥 단순히 현재의 수치만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돌아감으로써 자 1,000원 아마도 이제 정선도 그 시외 노선들 뭐 네. 벽지 노선 같은 경우는 1,000원이 아니라 옛날에 뭐 5,000원, 6,000원 이렇게 요금이 비쌌었을 겁니다. 예. 그럼 사실 그 어르신들이 그 돈 내고서 다닐 엄두를 못 내시거든요. 근데 1,000원으로 그리고 또 그분들도 무료로 이렇게 운영되면 그냥 생각을 해서 자 우리 4명에서 한번 모여서 장 보러 가자. 예. 그럼 가서 또 그만큼 돈을 쓰시거든요. 그렇죠. 버스 요금은 안 내니까. 그러면요. 예. 이제 그만큼을 가서 뭐 짜장면을 한 그릇 드시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바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길이고 예. 우리가 이 주민들한테 네. 소득으로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소득만큼의 비용을 절감해 가처분 드림으로써 소득. 그렇죠. 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이 지역 경제를 돌아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같이 네. 가는 게 공론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버스 기사님들 또 그 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 일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정선군이 직접 이분들을 고용해서 업무를 주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신 거예요? 저희들이 그 버스 공영제를 시작을 하면서 네. 기존에 강원여객과 가성 영암에 그 운전을 하신 분들을 네. 전부 그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고용 승계 과정에서 예. 공무원 신분이 예.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네. 전원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또 앞으로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네. 복지 부분도 저희들이 확충해 좀 나가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처우를 좀 개선하시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고. 네. 뭐 여하튼
그 기사분들도 이 완전 공영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게 만족하고 계신가요? 네, 만족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복지 부분을 조금 더 확충을 해달라는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7월 달에 이제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고 나서 지금 정선군 버스 이용객을 따져보니까 일일 평균 이용객이 1,250여 명에서 지금 1,670여 명, 약 한 지금 한 400명 이상이 지금 늘어났어요. 한 30%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들 반응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언론도 반응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어르신들이 반응이 또 상당히 좋고요. 네. 그리고 출퇴근 직장인들 그리고 학생들도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 시행 전보다 한 30% 이상 이제 증가된 부분이 네. 이제 정선 5일장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또 많이 늘었고요. 아. 또 병원 약국을 이용하는 분들, 그 기존에는 사실상 임계나 고환사북 지역에서는 정선 5일장을 방문하기 좀 어려웠는데 네. 공영제로 인해 가지고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까 평생 처음으로 이용을 했다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또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버스 환승장 조성, 네. 뭐 버스 승강장, 그리고 버스의 개발 이런 내외적인 부분들도 저희들 획기적으로 이제 바꿔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수님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완전 공영제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할 경우에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실질적으로 효율은 떨어질 거다. 고비용 저효율. 근데 아까 이제 신안군 사례 이야기하셨고 정선군 사례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현실이고 이게 자칫 보면 이제 예전에 그 민영화라는 그 바람, 네. 신자유주의에서 왔던 네. 민영화가 훨씬 효율적이다 했던 네. 그런 미신에 근거할 뿐이지 사실 근거가 없다. 네. 거꾸로 저희가 준공영제 또는 완전 민영화를 운영했을 때 그 새 나가는 돈들을 그걸 갖다 잘 오히려 막아내고 예. 일부 더 투자해주면 그 투자한 만큼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로 돌아온다는 거죠. 실제 시내버스가 없으면은 어떤 이동 수단에 제약이 있는 그런 취약계층들이 예, 교통 복지의 어떤 측면, 그렇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 이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보면 예. 어느 누구나 어디까지 우리 지역에서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어야 이게 교통복지가 네. 완벽한 것이지 돈의 문제로 또는 노선의 문제로 갈 수가 없다면 그것은 형평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죠. 자, 일단 뭐 정선군의 버스 완전 공영제 이제 첫 발을 뗐는데 앞으로도 좀 뭐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과장님하고 교수님하고 마지막 시간이 좀 다 돼서 한 마디씩만 더 듣고 오늘은 정선군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다음번에 예. 또 관련된 주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금년 11월이면은 저희 군에서 이제 2층 관광 버스를 또 도입을 해서 정선군 지역을 이제 순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버스 공영제가 될 것으로 저희 생각하고요. 예. 저는 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정선 5일장과 그 임계 고안 사북 시장을 오고 갈 수 있는 또 이벤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들, 그리고 또 새로운 관광 코스 노선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어르신들과 이제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공용 버스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전국 최고의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정선군 버스 공영제가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민간과 함께 할 때가 네. 상승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 예. 많은 조언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교수님 뭐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불균형 발전의 시작이 이 교통 혜택의 편중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부축 중심의 발전 모델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인한 혜택이 수도권 집중의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교통 시스템의 개선을 국가균형 발전 계획에서 주요 과제로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든 어느 누구에게나 고른 수혜가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그 궁극적 모델이 바로 완전 공영제인 거죠. 예. 이용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네. 일자리도 늘어났고 예. 그다음에 돈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만족하니 예산이 아깝지 않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라고 하죠. 이런 대중교통이 논란이 될 때 피해는 언제나 시민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자, 각 지자체마다 겪고 있는 고질적인 버스 문제.
지역에 맞는 방법과 충분한 논의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금까지 이기원 한림대 교수님 그리고 김영환 정선군 안전과장님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